진짜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압구정동이 강남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고 압구정동에서도 압구정 3구역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좀 떨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락장에 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프리미엄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축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0억대까지 떨어질 때, 그때는 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장단지죠. 대한민국 대장단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될 곳이 압구정동이다. 이거는 대부분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압구정동에서도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대장 중에 대장이라고 할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압구정 3구역이거든요. 압구정 3구역. 예전에 구연대라고 불렀죠. 구정중학교, 구정고등학교가 있는, 이제 바뀌었죠, 이름이. 압구정중학교, 압구정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 이쪽은 신현대 쪽이에요. 여긴 2구역이고 하얀색 아파트 있죠. 여기가 미성아파트입니다. 여기가 1, 2, 3동이 있고 여긴 20몇 동이고 뭐 그런 곳인데, 이쪽에 신사중학교, 이쪽에 현대고등학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 모교예요. 저는 신사중, 현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신현대는 다 복도식이에요. 복도에서 보면은 한강이 다 보입니다. 여기 고가도로 보이시죠? 여기 동호대교 타고 넘어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신사동 빌딩이 제가 이쪽에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현대 맞은편에 있는 빌딩들, 그리고 여기는 구현대 맞은편에 있는 여기 빌딩들, 여기는 미래 가치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재건축되면 여기는 뭐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가 압구정 3구역입니다. 여기에 한강변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60평대예요. 아주 큰 대형 평수죠. 한강뷰가 지금도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북쪽 방이 있잖아요. 건너방이라 그러나? 북쪽을 향하는 방에서는 한강뷰가 이렇게 통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달리기 많이 하는데, 여기가 동호대교고, 여기가 성수대교거든요. 성수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여기가 구현대 쪽이에요. 진짜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서울수까지 보행교가 이렇게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너무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로또 당첨되면 여기 현대아파트 하나 사야지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 로또 웬만한 거 당첨돼도 안 돼요. 같은 번호로 5개 돼서 되면 모를까. 로또 하나 갖다가는 여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곳이죠. 여기 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평대가 좀 저쪽에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10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동, 여기가 11동, 여기가 12동, 여기가 13동, 여기는 24동, 25동,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요? 제 눈에는 이게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11, 12, 10, 11, 12, 13. 여기는 60평대고요. 여기는 그거보단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50평대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중학교고, 압구정 고등학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정중학교, 구정고등학교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름이 압구정중학교, 압구정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신현대는 동이 3자리입니다. 101동부터 뭐 100 몇십 동, 뭐 110 몇 동, 뭐 이런 120 몇 동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있는 그 3구역 구현대 쪽은 2자리예요. 10 몇 동부터. 한 자리인데 동은 없는 것 같은데. 한 자리 동은 없고요. 이렇게 다 2자리입니다. 압구정동이 장점이, 특히 3구역 장점은 한강뷰가 나올 여지가 참 많아요.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강이 보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굽이쳐 흐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번 꺾여지는,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어지죠. 이게 꺾어지는 요 부근이 여기가 3구역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성수대교 있고 여기 동호대교 있고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는 좀 꺾어져 가지고
한강뷰가 나올 여지가 더 커요. 요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꺾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요렇게 이렇게 설계했다. 위쪽으로도 나오고 이쪽으로도 나오고 뷰 나올 여지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잘만 설계하면 남향으로도 한강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안 하고 요렇게 많이 지으니까 뭐 요렇게 되면은 요쪽에 있는 데들은 한강뷰를 볼 수도 있겠죠. 북쪽향으로 되면은 보통 창을 다 냅니다. 한강뷰에 있으면 창을 다 내니까 여기 부근에는 대부분은 한강뷰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엔 좀 갈등이 사실 많아요. 제 생각에 3구역은 쉽사리 빨리 재건축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음마도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3구역은 더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포기하기 싫잖아요. 지금도 한강뷰가 나오는 데가 많은데 여기를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서 뭐 요쪽 동에 배정받으면 한강뷰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걸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대형 평수 계신 분들은 좀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리모델링이야 뭐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다 부시고 들어가는데 누가 동호수를 어디였는지 정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1대1 재건축도 아니고 새로 추가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만약에 요 집에 사는 뭐 60평대 사는 요 집의 조합원이다. 그럼 저 같아도 제자리 재건축 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이게 본인이 처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거지. 저도 이 입장에 처하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한강변에 계신 분들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의견 합치가 안 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는 정말 뭐 누가 뭐라도 가장 좋은 곳인데 좀 이런 이슈가 있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경을 해보면 초중고도 다 끼고 있죠.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 저쪽에는 압구정역도 끼고 있고 여기 현대백화점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압구정역에 있거든요. 압구정역 추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도 바로 끼고 있어요. 3호선 압구정역. 여기엔 한강 있고 여기 동호대교 타고 가면은 뭐 저쪽으로 가기 편하고 금호동, 옥수동 이쪽 가기 편하고 한남동도 가기 편하고요. 뭐 한남대교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 또 한남대교죠. 한남동이죠. 저쪽에 성수대교 타고 가면은 성수동도 가기 편하죠. 그리고 뭐 이쪽으로 가면 여기 어차피 강남이잖아요. 여기가 강남이니까 그냥 우리 집이 강남이고 강남 접근성은 당연히 편하죠. 압구정역에서 뭐 한 정거장만 가면 신사역이잖아요. 거기서 신분당선 갈아타면은 강남대로 뭐 쭉 갈 수 있고 뭐 교통은 끝판왕이죠. 교통은 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는 차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여기가 많은 편이라고 해도 뭐 반포나 이런 데에 비하면은 많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반포동 막 이런 데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강남역 뭐 이런 데 훨씬 더 막히니까 요 정도면 비교적 한산하다. 하지만 여기 재건축되고 나서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은 여기가 좀 교통은 조금 더 막히게 되겠죠. 근데 교통 막히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을 거의 우리 집 앞 공원, 집 앞 공원처럼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은 제 생각에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은 보통 이렇게 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까지가 3구역이고 여기 성수현대라고 그러거든요. 성수현대랑 한양이랑 여기서부터 이제 4구역입니다. 여기 성수대교 오른쪽은 4, 5, 6구역 해서 한양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냐? 3구역에 관한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추정 분담금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30평대를 갖고 있다. 30평대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34평, 84 타입이 되겠죠. 84 타입만 돼도 압구정동에 새 아파트 84제곱미터에 산다. 뭐 이것만 해도 부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많이 갖고 있다면 추가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다른 아파트야 3억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34평 압구정이니까 3억 들어가면은 뭐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40평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40평을 받겠다. 그러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6천만 원 추가 분담금 들어가는 건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만약 40평대를 갖고 있는데 더 작은 데로 간다. 그러면 환급금이 한 4억 되죠. 네, 환급금도 상당히 크죠. 근데 제 생각에 40평대 갖고 있는데 30평대로 다운하는 사람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훨씬 더 비싸질 테니까. 그리고 고급 단지일수록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집니다. 부자들 중에서는 또 더 부자를 원하니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반포동 신축 아파트 산다. 그럼 나중에 여기가 신축이 되면은 압구정 신축 살고 싶잖아요. 압구정 신축 아파트 다음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압구정 내에서 대형 평수 쪽으로 또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프리미엄은 나중에 이 101평, 뭐 펜트하우스 같은데 요게 좀 제일 클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80평대를 갖고 있는데 101평을 나중에 배정을 받으려면은 추가 분담금이 한 30억 정도 될 거라고 뭐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80평대 갖고 있는데 80평대 가지면은 한 18억 정도. 건축비만 18억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비싸죠. 저 같은 서민들은 이거라도 진짜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진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남 얘기 같잖아요, 사실. 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로또에 당첨돼도 못 사니까 가격 보여주면 현타 와서 가격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네, 그냥 재미삼아. 강남구에서 제일 부촌 중에서도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나마 작은 게 뭐 이거니까 제일 작은 거 이게 30평대거든요. 네, 최근 실거래가 있나 모르겠네. 한 39억 정도. 뭐 싸게 사면은 1층이 제일 싸잖아요. 이게 한 35억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싸면은 저점 근처가 한 35억 되는 것 같고 35억, 31억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싼 건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싸요. 압구정 현대 3차 이쪽이 제일 싼 것 같고 그나마 여기 한강뷰 있는 데는 50평대라서 또 비쌉니다. 재건축 시 한강 맨 앞. 제자리가 되려나? 그래도 여기 괜찮네요. 그쵸? 혹시나 또 제자리 될지 누가 압니까? 이런 데는 복도에서 보통 복도식인데 복도에서 이렇게 한강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집 안에서 봐야지 문 열고 나가서 봐야 되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 재건축 시 한강 맨 앞.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1층이네요. 네. 1층은 제자리 재건축을 좀 해도 문제이니까 어찌됐든 가격은 요게 좀 현실적으로 제일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나온 사진인데 열일하시네요. 제일 쌀 때 한 2019년 정도에 한 21억 했었죠.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지금은 한 35억, 34억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억. 그럼 이걸 34억에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 뭐 압구정 3구역이죠. 압구정 3구역은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가 이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이게 좀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을 거거든요. 요럴 때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돈도 없지만 유심히 좀 많이 지켜봤거든요. 요때 10억대의 경매도 나오고 일반 매매도 심심찮게 됐어요. 한 10억 후반 정도에 꽤 됐거든요. 한 18억, 뭐 19억 요 정도의 경매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재미삼아. 또 그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5억까지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현대였는지 구현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019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꽤 있었죠. 두 건. 네. 이게 제가 경매 공고 한참 할 때 나왔던 거라서 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한양아파트 이건 좀 작은 거고 얘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게 된 거죠. 이건 소형 평수인데.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진짜 뭐 내가 살 것도 아니지만 그냥 부럽더라고요. 8명이 입찰해서 18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네요. 와, 근데 진짜 근소한 차이였죠. 1등이 18억 4천만 원, 2등이 18억 3,920만 원, 80만 원 차이. 와, 이거 정말 2등은 그날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가끔씩 이불킥 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뉴스 나올 때마다. 네, 여기가 3구역인 것 같아요. 64동 302호.
네, 요쪽입니다. 네, 여기에 302호. 아,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를 18억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경매의 묘미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싸게 나와도 한 34억 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뭐 한 5년 전인데 5년 만에 한 16억 정도 이미 오른 거죠. 네, 그냥 되게 부럽습니다. 근데 뭐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분명히 좀 떨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락장이 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프리미엄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기축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왜 이렇게 쌌냐면 2019년에 살짝 하락장이 왔어요. 17년, 18년에 미친 듯이 오르다가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19년에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싸지길래 저는 이때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2019년에. 지금 생각하면 타이밍은 아주 좋았어요. 타이밍은 진짜 완전 나이스였는데 제가 산 것들은 물론 이렇게 안 오른 건 아닌데 그때 공부한 지가 뭐 2, 3년밖에 안 됐을 때여갖고 요때는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로 좋은 걸 사진 못했어요. 네,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타이밍은 진짜 좋았는데 이때는 뭘 사도 좋았는데 삽질도 좀 하고 그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덕분에 지금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이럴 때 이런 거를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샀겠지만 이런 걸 샀어야죠. 진짜 완전 좋은 거. 18억 4천만 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대 이게 딱 샀으면 여기에다 추가 분담금 3억 들이면 새 아파트로 압구정 현대 이렇게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뭐 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추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추세를 미친 듯이 올랐던 그때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점상이라고 생각해요. 점상.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거래는 없는데 호가만 계속 높아지는 거죠. 거래는 거의 한 3년 동안 한 4건밖에 안 됐어요. 거래가 많은 단지가 당연히 아닙니다. 압구정 현대 엄청 비싸잖아요. 가격만 천정부지로 혼자서 막 올랐어요. 30평대가 재건축 아파트가 40억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최근 실거래가가 뭐 35억, 39억 이렇게 찍혔지만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냐? 지금은 호가가 34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얘보다 더 떨어진 얘가 지금 호가에 나왔으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얘도 더 싸겠죠. 저는 20억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20억대의 범위가 되게 넓죠. 네, 20억대 20억대고 29억 9천만 원도 20억대잖아요. 거기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려가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침체장이 계속 오면 재건축 프리미엄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진척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났거든요. 아까 뭐 추정 분담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물론 완파는 되겠지만 뭐 건축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그럼 완전 거짓말이냐? 그냥 현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소설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추정 분담금 이거는 다 소설, 명백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설 쓰듯이 이 기자님이 아니죠. 히림하고 조합원이 소설을 써본 거예요. 왜냐? 이게 아무리 빨라도 20년 걸리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측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인데 제가 60대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얼마가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경기 좀 막 올라가다가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팍 떨어지거든요. 음마아파트 못 사서 속상하신 분들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언젠간 되겠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거 보면은 곧 될 것처럼 막 신문 기사, 뉴스에서 막 쓸 수 있는데 믿지 마세요. 빨리 될래야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조합원분들은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거 빨리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의견 합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진 분들이 많은 곳이 의견 합치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형 평수 많고 다들 뭔가 좀 아쉬운 게 많은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 이럴 때 추진이 엄청 빨리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원래 부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2019년에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20억 정도였잖아요. 전세가 제 기억으로 이때 전세가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15억 정도 차이 있는데 요걸 막 영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5억 들여서 가까스로 이거를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자 내면서 힘들어하고 계시겠죠. 그냥 고급화 적당히 하고 빨리빨리 해서 만약에 재건축 되면은 털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될 거고, 저 3분의 1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 랜드마크가 돼야지 최고의 아파트가 돼야 된다, 다른데 그 어떤 데도 꿀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건축비 요즘에 비싼 데가 한 1,000만 원 내거든요. 우리는 최고급 완전 최고 중에 최고로 짓자 해갖고 평당 건축비 1,300만 원으로 완전 초호화로 짓자,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 합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동이 강남에서도 제일 좋은 동네고 압구정동에서도 압구정 3구역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 좋아질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재건축 되기까지 순탄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분담금 3억 300만 원이라고 나오지만 제 생각엔 이것보다 적어도 한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정입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만약에 이게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이게 추진이 쉽지가 않거든요. 부산의 수영구 남천동에 삼익비치라고 있어요. 거기는 부산의 현대아파트라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부산판, 부산 버전 이런 거거든요. 이 삼익비치도 엄청나게 비쌌다가 추정 분담금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니까 30평대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대 분양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한 8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피가 진짜 프리미엄이 확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여기는 일반 분양이 삼익비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담금은 꽤 클 것이다. 왜 크냐? 첫 번째는 고급화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가 엄청 늘어날 테니까. 건축비가 어디까지 늘어나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엔 대단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년 걸리면 딱 된다가 아니라 대략 요 정도 안에, 이 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일사천리로 된다고 해도 한 1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한 20년은 입주까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 투자니까. 근데 시간이 길다 보면 그 사이에 하락장, 침체장, 뭐 경제위기 이런 거 한두 번이 있겠죠. 네, 시간이 되게 기니까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보면, 그리고 뭐 우린 열심히 돈 모으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와도 용기를 갖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용기를 기르려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0억대까지 떨어질 때, 그때는 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근데 현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직도 전세가 얼마 안 돼요. 전세가 뭐 한 6, 7억 되나요? 그래도 20억대 된다고 해도 현금이 한 20억 필요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현금 모아야겠죠. 하여튼 뭐 여기 좀 이렇게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네,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네,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 계획, 안전마진, 네, 뭐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